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구속될지, 그러니까 이게 경찰 조사를 계속 이제 거부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필요하다라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구속 곧 될까요? 우리가 이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안 보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내란 특검은 본인이 얻을 바를 다 얻은 거죠. 내란 특검이 얻을 거 다 얻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란 특검에 대한 일부의 의구심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뭐 검사들이 뭐 어떤 애 저런 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씀하셨듯이 활보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이제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의 불만들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완벽하게 팀이 안 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 할 것들을 다 하잖아요. 네. 김용현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지고 만약에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네. 그 화살은 특검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법원한테 가죠. 법원한테 가 받아들여지면은 이거는 우리 공이고 특검이 잘한 거고. 특검이 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저는 특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굉장히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엄플에 굉장히 능하구나. 네. 앞으로 기사가 참 화끈한 거 많이 나오겠다. 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꽃놀이패다 제가 보기에는. 네. 특검의 꽃놀이패다. 네. 이게 실제로 체포가 되든 말든. 네. 근데 내란 특검이 굉장히 속도전으로 갈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다. 준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막 이렇게 속도전으로 간 거. 뭐 수밖에 준비 없는 그런 기간도 상황이다. 뭐 20일 이내라 그랬으니까 네. 해석 나름이고 네. 지금 뭐 이렇게 속도전으로 갈 줄은 몰랐는데 사정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특검이 이렇게 체포영장 청구하고 김용현에 대해서도 이제 구속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구속 어떤 그 기소를 해버렸으니까. 아직 뭐 연장이 뭐 확정된 건 그거 이제 아니지만. 내일쯤 결정이 될 거예요. 내일 10시에 예. 심사를 합니다. 신문기. 근데 이걸 한번 보시죠. 저도 이걸 가지고 요즘 특검을 앞두고 이제 그 법원 진술서부터 와가지고 다시 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김용현 같은 경우요. 네. 총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에 1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진술조사가 남아있는 게 13개예요. 그런데 8회 조사부터요. 진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진술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아, 그렇게 설명을 했군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12월 17일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더 지났거든요. 네. 6개월을 그렇게 버텨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냥 버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술 거부합니다. 진술 거부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 앞에 한 진술을 보니까 거의 반은 거짓말이라고 선관위의 서버에 위치 확인하라고 난 보낸 거라는 거예요. 정보사 네. 요원들을. 네. 위치 확인을 꼭 이렇게 군을 보내서 해야 그런데 되는 이게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입이 맞았어요, 벌써. 네. 근데 밑에서 성관이 서버를 간 사람들은 어떻게 지시를 받았냐 하면은 성관이 서버를 가져와라. 아, 안 되면 카피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겁니다. 영장 없이 안 하고. 밑에서는 그렇게 진술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여기에서 그 무단 침입해서 당직자들 휴대폰 뺐고 그다음에 서버실로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진 촬영한 목적은 그 지시를 받은 게 그 사진 촬영한 게 소량이에요. 근데 이거 가져갈 거나 카피하려거나 이거 점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죄목이 전혀 달라져요. 근데 이 상태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개월간 지금 그 진술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8번 받은 거 그대로 그냥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8회부터 13회까지는 진술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버텨서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검사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더 이상 다른 죄목은 추구 못한다 하고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겠다. 이게 원래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특검이 보기에는 하나도 수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도. 네. 이런 게 방첩사, 정보사, 또 뭐 윤석열,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지발로 거들어가 뭔 진술을 하려고 했는가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고 그 며칠 전부터 나 준비시켜 놓은 것도
계엄 30분 전에 계엄군 준비시켰다 그랬어요. 아니 누가 봐도 거짓말이지. 30분 만에 어떻게 그런 기획이 됩니까? 30분 전에 선관위 가라 그랬다. 국회 가라 그랬다. 근데 헬기가 오고 막 이랬다. 그래가지고 실제 온 시간에 역으로 시나리오를 짰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날 이걸 뒤집어먹는 진술이 밑에 부하들은 다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저기 본인은 그러고 진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찰이 이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가이드라인이요? 네, 이 정도로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상태로 하면서 풀어주려고 했던 거라고. 어허. 이랬던 겁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안 하냐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이걸 냄새를 맡고 다른 건으로 급히 기소를 해서 했는데 내가 보기에 김용현은 구속이 돼요. 네. 재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 여인형도 구속됩니다. 네. 그런데 문상호부터는 조금 이상해. 그래요? 예. 보니까 걸 게 별로 없어. 이번에 군사기밀 누설로 걸은 건데 약해요. 그러면 일부가 귀퉁이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이 전부 위증죄로 거는 게 맞다. 위증죄. 아니, 진술을 거짓말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다가 거짓말하고. 네. 전체를 다 위증죄로 거는 게 맞다. 그래야 이제 구속을 다 연장할 다 수 있다. 하고 그다음에 추가 이건이 이제 나올 법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판을 짜나가야지. 일단은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해왔기 때문에 특검이 또 검찰이 뭐 협조를 잘해주는지 모르고 하니까 이게 일단 궁여지책으로 한 거예요. 자, 특검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위증으로 봅니다. 예. 기소를 하면 된다. 네. 자,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 연장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속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난 재판부하고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한테 냈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기각할지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겠어요. 일단 황당한 것도 황당한 건데.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나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이런 재판부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재판부 기분 나빠서라도 이거는 기각해버리지. 네. 말이 안 되는 걸로 사실은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만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기피 신청은 저는 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좀 전략을 잘못 세웠네요. 예, 그 당사자가 보는 자득이지 건데, 뭐. 예, 당사자가 보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가 이거를 하면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판사 스스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너무 물러터진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예, 예. 네. 오히려 약간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서 그냥. 자, 이걸 말이죠. 내가 그 공소장이나 김용현 진술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계엄은 해프닝이고 가볍게 처벌받거나 또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을 누가 심어줬느냐? 검찰입니다. 핵심 내용을 조사를 안 하거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체포 얘기는 서버 그거 지우라 그런 거, 그다음에 체포 방해한 거, 네. 경호처해한 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거는 계엄이 끝난 뒤에 체포영장 떨어지니까 한 일이고 원래 본안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계엄 때 원래 뭘 목적으로 뭘 설계했고 이거거든요. 네. 근데 웬만한 진술이 다 나왔는데 김용현하고 윤석열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반증을 해가지고 무너뜨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고 진짜 믿었던 거라니까. 본인들은. 26일 지나면 나 완전히 자유의 몸이고 가끔 귀찮지만은 재판만 가들어가면 돼. 아무 일 없는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파면 달등할 때도 사실은 그랬어. 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다. 자기들은 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김용현 전 장관 나갈 날이 26일이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다시 또 구속이 연장되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뼈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이번에는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켓타니에서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해물파전과 건홍합 부추전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통영 홍합과 오징어, 새우, 갖은 야채까지 반죽된 해물파전, 그리고 제철 부추, 청양고추, 통영산 건홍합으로 반죽된 건홍합 부추전으로 장마철 필수품 부침개를 간단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렴하기로 소문난 테무를 이제 마케타니에서 테무보다라는 기획전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테무의 인기 상품을 대량으로 직수입해서 국내에서 직접 배송합니다. 배송은 테무보다 빠르고 가격도 테무보다 저렴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출석 요구 계속 불응하고 있고 이번은 일주일이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국민대도 박사 학위를 취소하는 게 이제 수순이 될 텐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취소를 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늘 한겨레 기사 제목이 네. 비겁했던 지성의 전당 김건희 눈치보다 정권 퇴진 뒤에야 학위 취소 이렇게 썼네요. 네. 예. 이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비판 많이 했어요. 숙명여대 비판하고 지금 국민대도 이제 그래서 박사 지금 취소한다라는 거. 숙명여대 눈치 보다가 이제 네. 국민대도 이제 박사 취소한다라는 건데 너무 교육부에 재정적으로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 반값 등록금 그리고 이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거의 강력하게 억누르면서 사실 그때와 주요 선진국들의 대학금의 그 등록금의 그 격차와 지금의 격차를 보면은요 사실 말이 안 나와요. 저는 이게 뭐 민생 물가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대학들이 자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까지 물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금을 누르는 게 맞느냐. 저는 이게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점점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금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운영을 이게 사실은 이제 수혜자 부담의 원칙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대학 교육이라는 게 고등교육이라는 게 이게 무슨 모든 뭐 전 국민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억누르면서 교육부에 종속이 되다 보니까 그냥 딱 봐도 학위 취소하면은 숙대랑 국민대는 그냥 망하게 생겼어요. 교육부에서 다 끊어가지고. 지지 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최대한 우호적으로 좀 해석을 한 거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망하고 지원금 끊기더라도 분기탱쳐나가지고 김건희 거 취소해야지라는 말은 평론가들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학교 이게 입장에서는. 학교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웠을 거다. 네. 비겁한 거 맞아요. 욕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저간의 사정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또 아니. 보긴 해야 된다. 내 아들이나 딸이 그런 교육부 눈치 보는 학교에서 저기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말이야. 그 좀 수치심이 안 느껴집니까?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쎄 빠지게 벌어가지고 뭐 등록금이 낮다 그러지만은 그거 그 부담해서 보낼 때는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부모가 희생해서 보내놨더니 결국은 거기는 무슨 오물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네. 내가 아들, 딸 보낸 학교가. 거기에다 이번에 숙대가 이 절차를 밟은 게 탄핵 이유입니다. 그거 보고 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탄핵이 기준이 됩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웃기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대학을 놓으려고 사실은 병사 월급 200만 원도 그런 차원입니다. 몇 학기 등록금은 모아서 나올 수 있어요. 네. 최소한 2, 3학기는. 그러면서 어떻게든 디딤돌이 돼주려고 이렇게 그냥 물심양면 국가가 해서 청년들한테 나름대로 또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학교가 오히려 그런 것 속에서 병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네. 나는 처음부터 이 절차를 밟든가 뭔가 했는데 왜 탄핵이 딱 되니까 표변하냐고. 네, 그건 좀 비겁하다. 네. 아이 그렇죠. 이런 식이라면 나 진작 학위 못 받은 게 너무 후회돼. 저렇게 쉽게 받는데. 네. 그게 이렇게 자신 연결이 없어가지고. 되는군요. 미루도 안 됐거든요. 네. 이래가지고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대학에 그 개관 교수로 가 있었잖아요, 연대.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서 무슨 회의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원장들하고 교수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뭔 회의를 하고 있길래 지나가면서 오늘도 회의하시네. 그러니까
아 이건 돈 안 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학장이. 야 답변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돈이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지. 그러는데 또 그걸 해야 그 박사후 연구원들 먹여 살린다 이 얘기인데 이제 정부 연구 용역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검수 받으러 이제 박사들이 가요. 그러다 서기관한테 된통 깨지고 와. 그러면 교수가 가. 그랬는데도 검수를 안 해줘. 그러면 그때 말입니다. 교수가 학장한테 그럽니다. 학장님이 가셔야 협상력이 있을 것 같대. 그럼 학장이 가. 그러면 싹 해결돼. 이 짓을요 한 학기 내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정부의 대학에 박사위에 저 교수 있고 교수 위에 학장이 있고 학장 위에 서기관이 있어요. 그러네요. 비슷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네. 야, 그래서 여기 오래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해가지고 저는 돈이 못 돼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뭐 김건희 씨의 그 학위 문제도 있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